자, 범위. 미리 얘기했지만 범위란 자료의 집단 중에서 가장 큰 관측값, 최대값과 가장 작은 관측값의 차이다. 그지? 자료 3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가장 제일 작은 값이 10,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이 110이면 이 집단의 관측값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거든. 관측값의 개수는 12개야. 12개인데, 에? 범위는 얼마입니까? 110에서 100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100이잖아, 100. 100입니다. 예. 전체 12개의 관측자 중에서 꼴랑 2개만 가지고 이 집단의 뭡니까? 흩어진 정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이라고. 예. 뭔가 좀 불합리하죠, 그지? 나머지 숫자, 이거 8개에 대한 어떤 변화 양상은 반영이 안 된 거죠. 단지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가지고 재단에서 2개만 가지고 달랑 나머지 뭡니까? 8개까지 대변하고 있어요. 자, 범위는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분포 양상을 보면요. 이제 범위가 이런 거는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지? 자, 평균을 한번 볼까? 40이 4개, 60이 3개. 이렇게 나옵니다. 40이 4개, 60이 3개. 이렇게 나왔다. 평균이 뭐, 최빈값을 봤을 때는 40이 평균이겠다. 그지? 예. 근데 범위가 이렇게 자리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면, 통계값인데, 통계치인데, 자, 이거는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2개만 가지고 전체 12개의 관측값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불합리점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 그럼 나머지 것들에 대한 변동 양수는 어떻게 반영을 시키지? 이걸 하게 된 거죠. 자, 봅시다. 분산,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 범위가 있었고 이제 분산을 변다. 분산은 어떤 거냐? 뭐 다 배웠는데, 자, 분산은 이런 겁니다. 그지? 만약에 우리가 숫자가 5개가 있다고 해볼까? 하나, 관측값이 5개, 2, 3, 4, 5, 5개야. 자, 이 집단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중앙값 3이겠지? 그지? x바는 얼마? 3이야, 3. 그지?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중앙값을 구한 거지.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눠도 3 나옵니다. 그지? 자, 그럼 이 집값이 뭐 이때까지 흩어진 정도를 한번 보자 하니까 범위를 구하니까 얼마입니까? 5 빼기 1 하니까 2개만 가지고 딱 하니까 범위는 얼마다? 범위는 얼마? 레인지 얼마? 4야. 2개만 가지고 나머지 2, 3, 4는 빠져버리잖아. 변화 양상이 빠져버리잖아. 이 2개만 가지고 이게 나머지를 빼고 쏙 전체가 5개가 다 4라, 흩어진 정도 4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분산을 구했다. 자, 그래서 뭐 합니까? 편차를 구하죠, 편차. 자, 편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 평균에서 관측값이 떨어진 거리잖아. 즉, 차이잖아, 차이. 자, 평균. 관측값 빼기 얼마입니까? 관측값 빼기 평균. 여기 뭡니까? 편차입니다, 편차. x바를 그냥 뮤로 해도 되고, 만약에 모집단이었다고 한다면 뮤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3, x 빼기 3. 자, 0이 이게 기준점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1 빼기 3이니까 얼마? 편차는 마이너스 2. 자, 2 빼기 3 얼마? 마이너스 1. 3 빼기 3 얼마? 0. 4 빼기 3 얼마입니까? 1. 5 빼기 3 얼마? 2잖아. 자, 흩어진 정도 5개가 다 반영됐죠. x1, x2, x3, x4, x5 5개의 관측값이 다 반영이 됐어. 그래서 이 값들의 평균값을 구해보자. 요거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요거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로 하니까 얼마입니까? 흩어진 정도의 평균값. 그지? 얼마입니까? 0이지, 0. 편차를 갖다가 다 더해가지고 이것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0 나옵니다. 제로 됩니다, 제로.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 부호 문제를 해결해서 학자들이 여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곱을 만들어주죠, 그지? 각 편차를 갖다가 어떻게 하자? 제곱하자. 다 더하면 무조건 0 돼버리기 때문에 제곱하자. 그지? 제곱한 것에 얼마입니까? 이제 똑같이 제곱해주니까 상관없잖아. 제곱한 것에 뭘 구하라고?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구합니다. 5 나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분산입니다. 알겠습니까? 분산은 뭐라고? 편차, 제곱에, 합의 뭐라고? 평균. 그지?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이 바로 뭐라고? 분산이다. 분산. 자, 알겠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분산. 모집단의 분산은 방금 봤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자, 이렇게 구하죠. x바 대신에 뮤 쓰면 되죠. 그지? 관측값이 xi라고 한다면 xi 마이너스 얼마? 뮤. 편차.
제곱의 합 i는 어디서 어디까지 i 개수에 따라서 i 1에서 얼마 n번까지 n개까지 편차 제곱의 합 요거를 뭐로 나눴습니까? 예, 모집단의 원소 개수 n으로 나눈 이게 바로 뭐라고? 분산이라고 분산 됐죠? 자 분산을 갖다가 이걸 정리해 주면 결과가 또 이렇게 해도 같습니다. 뭐라고? 관측값의 제곱의 합의 평균 관측값 제곱의 합의 평균을 해서 뭐라고? 평균 제곱을 뺀 거. 자 이거 뭡니까? 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분산은 어떻게 한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다? 이 부분을 관측값 제곱의 합을 줄여가 제곱 평균 요걸 뭐라고? 평균 제곱이라 합니다.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한다?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위에서 해볼까? 위에서 해보면 자 우리 숫자 3개로 한번 해볼까? 숫자 3개로 숫자 3개가 있다고 하자. 제곱 평균 자 1제곱 2제곱 3제곱 물론 2겠지 그지? 됐습니까? 1, 2, 3의 평균은 2잖아 그지? 제곱 평균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이 2잖아 평균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분산이에요. 모집단의 분산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쉽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표본 분산. 자 표본 분산은 예, 표본 분산은 조금 다릅니다. 자 표본 분산은 모집단에서 우리 모집단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모 비율도 있고 모 평균도 있고 모 분산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지? 실제로 이 모집단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편의상 모집단의 개수가 뭐 5개, 5개, 3개 밖에 없다고 전제를 하고 했지만 계산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모집단에 관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집단의 평균을 그다음에 분산을 안다는 거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값을 안다는 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값을. 그래서 항상 뭐라 합니까? 모집단에서 표집해가 그지? 이 표본 집단에 뭡니까? 평균으로 대신을 하잖아. 그지? 또는 표본 집단은 뭔데? 평균이라든지 표본 집단의 분산이라든지 표본 집단의 비율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할 때도요, 모집단의 분산은 사실 이거 사실 우리가 알기 어려운 건데 계산상으로만 보여준 거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분산은 표본 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뮤 대신에 x바를 사용합니다. x바. 뮤 대신에 x바를 사용하면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 집단의 평균이 계산해보면요 같습니다. 근사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평균을 모를 때는 표본 평균을 대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차 xi-x바 편차 제곱의 합이잖아. 이것의 평균을 구할 때 모집단의 개수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모집단에서 하나를 뺀 거 이거 뭡니까? 나눠줘야지만이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차가 안 생기고 n으로 나눠주면요 모집단의 분산하고 같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다가 하나를 빼준 값 이렇게 모집단의 개수에서 하나를 빼준 값으로 계산해 줘야지만이 어떻습니까? 표본 분산의 값이 모집단 값과 오차가 줄어들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됐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n-1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 됐죠? 네, 자유도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모집단 평균 대신 표본 평균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모집단 평균을 사용해야 되는데 표본 평균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근사한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생겼습니까? 바이어스가 편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일정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 관측값의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모두 합한 값을 n 대신에 n-1로 나누어주면 어떻습니까? 정확한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유도라고 하는 건 뭐냐? 자유도라고 하는 건 뭐냐? 자유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숫자가 만약에 1, 2, 나머지 숫자 모르겠어. 관측값이 3개야. x1, x2, x3라. 자, 이 집단의 평균이 얼마냐면 이 집단의 평균이 지금 2야. 그러면 자, 표본의 개수 몇 개? 3개잖아. 라지 N이라고 모집단의 개수 몇 개? 3개잖아. 그지? 3개인데 자, 이 집단이 뭡니까? 이 모집단이 자, 평균이 지금 2인데 평균이 2가 되기 위해서 이 숫자는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숫자 3밖에 올 수밖에 없지. 그지?
자, 이처럼 하나는 뭡니까? 고정되고, 여기, 요 앞에는 여기 2가 오든, 1이 오든 상관없잖아. 하나는 고정돼 버리잖아. 그치?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자유롭잖아. 그럼 이 집단의 자유도의 개수 몇 개입니까? 전체 3개에서 백 1하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유도입니다. m 백 1.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집단의 개수가 3개다. 자, 이 집단의 자유도 몇 개입니까? 4죠. 그지? 5 빼기 1, 3입니다. n 빼기 1, 이래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걸 우리가 두고 뭐라 그런다? 자유도라 그런다. 아시겠죠? 아무튼 저렇게 하면 계산이 정확하게 나온다. 예,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설명을 빠뜨렸는데, 자, 어째서 그러면 이게 이거를 갖다가 전개를 하면 이렇게 왜 되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 그지? 이건 가르쳐 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식이죠. 그지? a-b의 제곱꼴이잖아. 그지? 앞에 거 제곱에 앞뒤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 제곱, 요거잖아. 그지? 자, 그대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xi의 제곱 마이너스 2 xi 그 다음에 플러스 u의 제곱. 자, 여기에서 시그마, 일단 a는 상수니까 앞쪽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변수는 i가 붙은 게 변수잖아. 자, 이렇게 시그마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됐죠? 시그마 적용되면 일단 n분의 1 그대로 되고, 그지? 시그마 i는 1에서 n의 번째까지 대체 xi의 제곱 마이너스, 자, 상수는 시그마 앞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그마 i는 1번째에서 n번까지 xi 이렇게 되고요. 아, 여기 뮤가 빠졌네. 그지? 뮤가 빠졌네. 뮤가 그 다음 됐고, 시그마 i는 1번째에서 n번째까지 뮤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부분도 상수죠. 요 부분도 뮤도 사실 평균값 계산된 상수니까 요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지?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 일단 요렇게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가로 해보면 n분의 1 이렇게 되면, 요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지? 이게 변수니까, 그지? 시그마 i는 1번째 n까지 xi의 제곱이고, 요게 지금 보면요, 요렇게 이제 분배법칙을 써볼게. 분배법칙을 쓰면, 자, 이렇게 단계에서 이제 분배법칙을 써보자. n-1 곱하면 얘는 다시 적겠습니다. 자, 분배법칙 적으면 이건 어떻게 되면 앞에 건 n분의 1분의 얼마 시그마 i는 1번째 n까지 xi의 제곱이 되고, 요거 그대로 여기 적용되면 요래 되죠. 그지? 마이너스의 얼마 n분의 2뮤의 시그마의 xi 요게 되고, 그지? 됐죠? i는 첫 번째에서 n번째까지 여기도 적용되겠지. 그지? 플러스 얼마입니까? n분의 얼마입니까? 시그마 i는 1번째에서 n번째까지 뮤의 제곱 요래 됩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변수니까 살아있고, 이건 뭡니까? 관측값의 제곱의 평균이지. 제평이지. 제곱평균. 제곱평균이잖아. 그지? 이거 제곱평균이죠. 자, 요번에 상수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지? 2분의 n. 요 부분 봅시다. 요 부분은 바로 뭐냐면, xi 관측값을 다 합친 것을 관측값의 개수로 나오는 게, 여기 바로 뭐냐? 요거는 바로 뮤지, 뮤지. 그래서 마이너스 2뮤에 곱하기 뮤니까,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2뮤에 제곱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이 뭡니까? 이 뮤 제곱을 갖다가 n번째까지 더했다고 하는 것은 n번째를 뮤 제곱을 몇 번 더했단 말이야. n번 더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건 결국 봤을 때 n 곱하기 뮤 제곱 되잖아. 그럼 요거 약분되지. 그럼 여기 뮤 제곱만 남네? 그지? 요거 계산되죠? 그지? 남는 거 따라서 뭐가 됩니까? 이거는 n분의, 그지? xi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뮤 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이 나온 게 이유가 요겁니다. 이해되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책에 뭐 나와 있는데, 편차 제곱의 합을 자유도 대신 n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표본 분산 값들의 평균이 모집단 분산보다 작게 되는 편의가 발생되기 때문에 n-1이라는 값으로 나눠줄 때 일치가 되는 값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